2020년 4월 19일 아침 7시 45분입니다. 오늘이 4.19 기념일이죠.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적에 이때 되면 학교에 늘 긴장감이 돌아서 혹시 고려대학교 쪽에 가면은 좀 뭔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가 보게 되어버렸었는데 그때 거기도 더욱 꽉 막혔더군요. 답답해하는 모습들만 보이고 그런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섭섭해할 일이 아니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니까요. 그들에겐 또 새롭게 기념해야 하고 마음에 담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우리 앞에 세대 보고 답답해하던 걸 지금 똑같이 되풀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오늘도 중국 고전의 이야기를 오늘까지는 하지 않고 저녁 동안 아프리카 속담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먼저 제가 글씨는 형편없습니다만 하여튼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더불어 함께 가라.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제가 몇 해 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런 글귀를 발견하고서 제 블로그에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놨더니 얼마 후에 또 다른 사이트에서 실어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백인 선교사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서 다가가려고 그 당시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냥 순수할 적이니까 특히 어린애들한테 다가가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느 날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 앞에 나무를 가리키면서 먼저 저기를 돌고 오는 애들한테 순서대로 이 선물을 주겠다. 그러고서 출발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손잡고 걸어갔다 오더랍니다. 같이. 경쟁해서 빨리 가서 다녀와서 사탕이라도 하나 더 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걸어서 갔다 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선주민들이 이렇게 순박하고 그랬었죠. 시큼저렇게 종족 갈등이 벌어지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은 실은 프랑스, 벨기에, 영국, 스페인을 비롯해서 포르투갈, 나중엔 독일도 좀 끼어듭니다만 이런 백인 제국주의자들이 와서 강제로 억압하고 수탈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일부러 종족 갈등을 야기하고 또 지금 아프리카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아마 19세기 말 독일 비스마르크가 제안해서 했던 국제회의에서 지도를 놓고 선을 그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 같은 종족이 이 나라 저 나라로 갈라져 있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얽혀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세기로 기억합니다만 어느 백인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가서 보고 오히려 하수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당시 유럽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요즘 생겨난 아프리카의 속담일 거예요. 제가
지금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처음 읽는 아프리카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 알려진 속담은 다음과 같다. 백인들이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은 성소를 갖고 있었고 우리는 땅을 가졌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성소를 갖고 그들은 땅을 가진다. 이 말이 데스몬드 투투 주교의 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원래 아프리카 전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얘기랍니다. 그랬었죠. 이제 뭐 독립 이후에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욱 거칠어지기 시작한 거는 소위 흑인 노예들을 미 대륙으로 수입해 가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돈이 되니까 이웃 사람도 잡아다가 노예 상인한테 넘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말이죠. 그 아메리카 대륙에 흑인 노예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게 중남미에서 선주민들을 가혹하게 학대하고 노예로 부리고 이러는 것을 본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베네딕트 수도의 소속인지 압니다. 스페인의 어느 수도사가 어떻게 같은 인간인데 저럴 수 있느냐. 우리 여기 원주민들을 이렇게 노예로 부리지 말고 그 당시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었으니까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데려다 쓰자. 이렇게 제안을 스페인 정부에 하고 그게 받아들여진 다음에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기록을 남겨놨으니까 글쎄 그 수도사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그냥 믿고 싶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상식이었으니까요. 아프리카 흑인은 인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서 선교를 하면서 아메리카 선주민들과 대해보니까 이건 인간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학대하고 억압하고 수탈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모를 발휘한다고 한 것인데 그것이 가져오는 후과가 얼마나 컸습니까? 엄밀하게 하면 특히 영국이 경제적으로 일어나는데도 그 노예 무역이라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런 효과가 컸었고 그렇다 그러죠. 하여튼 아프리카 얘기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왜 오늘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자는 아프리카 속담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형제들끼리도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요. 실은 멀리 가려면 집안이 오래도록 번성하려면 같이 가야죠. 정당도 그럴 것이고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럴 것입니다. 그게 갈수록 우리나라도 깨지고 있죠. 뭐 살기 어렵던 시절에 방 하나에 형제들이 7, 8명이 그냥 움덕움덕 끼어서 살고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쩌다 며칠에도 올라오면 서로 먼저 먹고 싶어서 젓가락으로 싸움도 벌리기도 하고 이러던 시절엔 실은 함께 멀리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가득했었습니다. 형제간의 싸움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근데 요즘은 재벌가는 거의 모든 집안에서 소송까지 가고 있는 것이고
중견 기업만 돼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절주면에서는 또 사형사제들끼리 그런 일들도 많고 같이 멀리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패한 제1야당이 그렇죠. 계속 별거 없는 거 가지고도 같이 갈 생각이 없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참 우울한 소식들은 계속 전해집니다. 먼저 제 얘기부터 하죠. 어제는 페이스북에서만 알고 있던 어느 멋진 분이 한번 만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했는데, 제가 자주 다니던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과 또 두 분의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번개팅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기분 좋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래서 물리적 거리가 꼭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처음으로 만나도 편안하게 세상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왔습니다. 또 집에 들어와서 좀 있으니까 원래 오전에 오기로 했었던 저보다 2살 아래인 벗이 부인과 함께 와서 방호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형님 좋은 데 사십니다. 나도 이런 데 지금 찾아다니느라고 곳곳을 다니는데 계곡을 끼고 있고 주변 민가하고도 떨어져 있고 이런 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이제 대학에 재직 중인데 몇 년 있으면 퇴직이라 퇴직하면 부인을 위해서도 이런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긴 얘기 나누다가 또 저한테 좋은 선물도 하나 하고, 저는 그래서 답례로 돌미나리 뜯어서 드리고 백초 백과로 담궈놓은 식초 한 병을 선물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기분 좋죠.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님도 그러셨습니다. 제 조카뻘들한테도 서울에서 자리 잡고 또 수원이나 이쪽에 자리 잡고 살고 있으면은 어머니하고 그래서 다녀오시고, 그래서 큰형님은 막 뭐라 그러셨었죠. 아버지 어머니 거기 가시면 걔들이 신경 써야 되는데, 글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고향에서 떠나와서 있는 아버님으로서는 당신 형님의 손자들 사는 모습을 가서 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울한 소식은 어제 워싱턴 포스트인가 뭐 어디 난 걸 보니까 제목만 대충 훑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좀 좋아진 시기가 있어서 실업 문제가 좀 풀렸었는데, 최근에 아마 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실직자가 2200만 명이 생겨나서 아예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근데 그것이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설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기에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후유증이 아주 클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겪게 될 심리적 공황 상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특히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아프리카 속담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기기 전에 나온 유발 하라리의 21세기에 던지는 21가지 질문인가 하는 책에 보면 마지막은 연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앞으로 이 지구가, 우리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한 나라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좁은 범위에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처럼 우리나라도 보면 그저 우리만 잘했다고 상대를 죽이려고 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다는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위성정당인지 어떤 사람은 괴뢰정당이라던데 거기서 통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한다는 얘기가 언론하고 검찰에 엄포를 놨다고 하죠. 세상이 바뀌는 것을 느끼도록 내가 갚아줄 것이다. 야, 이건 조폭세계에서 어디 쪽을 제패하고 나면 이렇게 할까요? 아마 오히려 그 사람들도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몽골군이 중앙아시아를 휩쓸고 유럽에까지 가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참.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인용을 했던 말입니다만, 주역에 나오는 항룡유해는 승천한 용은 하늘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라는 뜻이다. 제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처럼 승천한 용도 조심하는데, 승천은 꿈도 못 꿀 상황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마치 승천한 용인장 착각하고 나대는 놈들이 벌써 여럿 나타난다. 그러다 급전직하 추락한다. 날개나 낙하선도 없이. 그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우째 그러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뉴스는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된 배경엔 통신사들과 협약을 맺어서 정보를 받아서 빅데이터로 유세 동선을 짰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공간이 어디고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했고, 현수막 위치도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잡았다고 하더군요. 미래통합당인가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과거 방식으로 저 시장 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80석 계측도 그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게 법 위법이 될 수 있어서 이걸 주도한 민주연구원장인가요? 양정철과 또 한 사람만 그 사실을, 정보를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죠. 낱말은 새가 듣는 건가요? 또 반말은 쥐가 듣고 반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려서 다 새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서운 세상이다. 내 정보도 그 빅데이터에 들어갔을 것이 아닌가, 활용됐을 것이 아닌가.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인권 침해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정치 행위로서만 보면은 그걸 그렇게 활용할 줄 알았던 곳은 세상에 적응을 잘한 것이고, 그걸 활용할 생각조차 못했던 야당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는 그 점만은 분명합니다만 이게 옳은가 그른가 하는 점에서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이 세상이 이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저리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어제 재밌는 거 한 가지는 나중에 사진도 어제 이미 일기에 올렸습니다만 이 탁자 위에 점심 먹고 사과를 하나 놓고 들어가서 잠깐 뭔 일을 보고 나와서 사과를 깎으려고 하니까 많이 파먹었어요. 쥐는 올라갈 때가 아니고 쥐가 파먹은 흔적은 아니고 새가 쪼아먹은 건 분명한데 그 파먹은 정도를 보니까 참새나 이런 작은 새가 저지른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더니 페이스북에서 어느 분이 곧바로 직박구리일 것입니다 라고, 제 추측이 맞다고, 큰 새라고, 참새 몇 배 크기라고. 또 다른 선생님도 직박구리일 거라고 또 달아놓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 사진도, 멋진 사진도 찾아서 올려놨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바로 이 뒤에 이 나무에 자주 오던 새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새가 범인이라고 하긴 그렇더라고요. 내 간식을 훔쳐먹은 것보다는 나보다 먼저 유해한지 아닌지 시식을 한 시식자로다가 예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오히려 이런 거를 도시인들이 참 재밌어 하더군요. 자, 오늘 이렇게 마지막 직박구리 이야기까지 아주 길어졌습니다. 15번째 방어제 영상 편지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